안녕하세요. 장애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도전자 썰준의 이혼진입니다. 그럼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장애는 있지만 한계를 모르는 남자 안승준입니다. 자, 오늘 또 RTV와 함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계 없는 도전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폐장애인 윤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윤은호입니다.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인천대학교에서도 이제 연구교수로 일단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을. 자폐장애인 교수님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과분한 영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강의를 해서 강사로는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비등록 당사자를 따지면 이제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일단 등록은 안 돼 계시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 빼고 1호. 예, 등록장애인으로서는 2도죠. 그렇죠. 야구도 동네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등록 안 하면 선수 안 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논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확인해보고 좀 더 배워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책 읽는 거라든가 뭐 정보를 찾는다는 거다 그런 것들을 제가 싫어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나이가 좀 곧바로 추가하고 그걸 논문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알말 그대로 실천을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요. 제 적성하고는 너무 안 맞네요. 네.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네. 저희가 약간 논리에 안 맞는 말을 좀 잘하거든요. 좀 틀리더라도 너무 무섭게 혼내지 마시고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선 체벌을 조금 허용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오늘 얘기를 안 하는 걸로 할 테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솔직히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이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업을 할 때 더 말을 하지 않거나 반응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또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참 모르는 게 현실이네요. 미랄.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영우 보셨죠? 예. 근데 우영우 보면은 우영우가 왜 김밥 같은 거 보면은 김밥을 줄을 착 세우잖아요. 그리고 예상되지 않은 거 안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폐는 다 저런가? 자폐 당사자들이 오이를 싫어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성격대로? 성격대로 다른 그냥 거지. 주는 대로 먹는 거지 그거를 굳이 또 물론 펼치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영우와 그 가족의 특징인 걸로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 학과 교수님이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에 보이고 있는 현상 중에 제가 좀 깊이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웹소설, 웹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죠. 혹시 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보셨겠죠? 네? 썰 아니 근데 교수님 되게 힘들죠? 자폐 당사자라서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었을까요? 자폐스러운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로서 인정해주기보다는 사실은 이상한 애라고 틀렸다라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폐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음 이론이라고 해서 자폐 당사자들한테 마음 이론이 한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폐 당사자의 소통 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소통 방식의 차이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빚어낸 거지 자폐 당사자가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반론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학교 생활은 어떠세요?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이제 야자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거죠.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상. 중고등학교가 사실 자폐 당사자들이 제일 힘든 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기가 너무 쉬운 위치에 있고 여성의 경우 특히 이제 마스킹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컵에 엎드렸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네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까지 일단 다 어머나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매뉴얼처럼. 그거를 이제 끼지면서 여성분들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익히신다고 하더라고요. 자폐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게 청각인데 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이즈링 캔슬할 수 있도록 네. 이어폰을 애들한테 공급을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모방하고 그거를 배워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숙련의 그래도 말씀하시기 힘들겠지만 혹시 아까 말씀 중에 보면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따돌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힘드신 적은 없었어요? 논문을 보면 자폐 당사자들 포함해서 모두 학교 폭력을 받은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도 해당 사항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강의자가 다녔던 학교가 나오는 역만 되면 모든 소리를 차단해요. 그 학교 이름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다 이렇게 겪어내고 그러니까. 교수가 되었다고 딱 연락을 받는 그 순간 기억나세요? 그냥 메일 오니까 그냥 메일로 열어보고. 막 파티를 막 일주일 동안 한다든가 그렇죠.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네. 막 프레임카드를 프레임카드 붙인다든가 보이고, 네. 근데 교수님은 되게 담담한데 이게 교수님의 성격이에요? 아니면 자폐인들의 특징이에요? 글쎄요. 우영우도 변호사 됐을 때 됐습니다. 근데 아빠는 막 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폐인들은 다 저렇게 감정이 없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대범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다른 포인트들이 또 감동이라든가 분노라든가 그런 감정적 포인트는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교수님도 매우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할 때도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너무 담담하셔가지고 아니 그냥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상황이니까 네. 첫 강의는 정말 반응이 좋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폐라고 아예 써놓고 하니까 오는 사람 수는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 중에 교수님의 주특기 분야는 뭐예요? 저는 양쪽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어. 예, 이런 상황 보고 우리가 제가 봤어야 되는데. 예, 야 역시 문화 콘텐츠 교수님이라 그냥 이런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관할 하고요. 아무래도 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학과가 좀 밀어주긴 하죠. 자폐 성향인 사람들에게 좀 잘 맞는 학문인가요? 당사자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철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철도 제가 언젠가 뚫을 수 있으면 뚫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 분야이기도 한데 철도 쪽이요? 예, 철도 쪽이 또 검사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제 자격 증명이라든가 네. 이걸 할 때 운전 증명 할 때 적성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안 알려주고 자폐 당사자들에게 사실 잘할 수 있는 지점들일 텐데 사실 잘 못 게임하는 영역들인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 교수님이 아니라 기관사로 소개될 수도 있겠네요, 솔준에. 아예 저는 기관사는 안 할 거예요. 자격증만 따겠다. 자격증만. 누군가는 땄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근데 지금은 운전면허 따는데도 좀 제약이 있지 않나요? 예, 심각하게 좀 있죠. 그죠. 정부에서 자폐 당사자들이 배울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딴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중증이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 교수님이 중증이었어요? 예! 지금 교수님인 위치까지 되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많이 소통할 기회를 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함께 조촉하면서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는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폐 당사자가 느낄 때 자폐인이 자폐스러움을 감추고 이 사회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자폐스러움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갈 길이 멀죠. 장기적으로는 자폐를 인정해주는 사회를 바라지만 단기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예. 자폐를 감추는 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 우영우가 끝나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당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과제들은 아직 좀 멀었다고 봐요, 저는. 그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 학급에 자폐 학생이 들어왔다. 그럼 어떤 걸 부탁하고 싶어요? 상담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폐 당사자, 특히 일반 학급에 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사실은 그거는 학생 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전문적 상담이 교사님들이 계시면 그런 사람들 모니터링하고 대학에서 자폐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어떤 걸 마련하면 좋을까요? 행정이 많고요. 근데 자폐 당사자들이 거기에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적응을 다 못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해주고 사실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 도우미 제도가 이제 대학교에는 있긴 하죠. 대학 사정에 사실 다 고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또 갖추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부가 사실 관련 상담사들을 배치하게. 배치해 주기만 해도 학교 내에서 좀 공부한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로서는 다 되진 않으니까 네. 전문적인 상담사나 행정지원사가 있으면 좋겠다. 네. 다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자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학회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들 기회가 되면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답이 나오진 않아요.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신데도 이런 지금 이후의 걱정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의 앞으로의 어떤 꿈? 일단은 연구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자폐 1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뚫어낼 수 있는 것들을 뚫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자도 해보고 자격증들도 좀 뚫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자폐 당사자들이 운전면허 못 딴다. 이런 것들도 뚫어야죠. 이제 항공기도 운전할 수 없다. 그런 것들도 이제 뚫어나가야죠. 뭐 뚫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인간 뚫어뻥이네요, 완전히. 나중에 우리 집 변기도 한번 좀. 아유. 그 와중에 사회에게 바라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제가 있는 단체가 이번에 유엔의 장애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보고서를 냈는데 거의 다 인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추적장치, 부모님들 추적장치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도 없었고 당사자 동의 없이 그냥 착용돼도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고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계속해서 뭐 몇 조 관련해서 물어주시고 자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자폐 장애인들도 많은데 이렇게 딱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막 유엔에도 요구하고 반영되고 바꿔가는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 잘못된 뭐 사회 속의 제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이게 푸념처럼 머무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은 직접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점을 좀 파고들고 그리고 뭔가 개선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발자취를 이렇게 딱 남기시는 이런 모습 보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이 더 많이 증명해내시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철도 기관사 자격증 꼭 따는 그날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서 좀 한 번 더 느낀 게 있는데 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다름들이 다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내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